네, 안녕하십니까. 자, 학교는 맡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처음 하시죠? 29회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12일 과정은 입문 과정인데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예. 그러면 입문 과정은 11월 12월 동안에 학교는 전반적인 흐름과 다음에는 기본 용어 해설입니다. 그러면 자, 교재 보시면요. 입문서요. 이 과정은 11월 12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쓴 기본서가 12월 중에 나올 거예요. 12월 중에. 그래서 11월 12월 수업 들으시면 입문서 있죠. 요건 다 보시면 소장 가치가 없어요. 개념만 잡으시고요. 기본서가 중요하니까 이 책은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동착기기 목적입니다. 그러면 첫 시간은요. 진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잘 짜면 꼭 합격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 되겠고요. 공부하는 전반적인 1년 동안의 계획,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기본만 탄탄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고득점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60점은 쉬워요. 기본만 튼튼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떨어졌다. 무엇 때문에? 기본이 약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무엇보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얘가 바로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시험은 출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파트가 중요한가, 이 흐름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흐름을 파악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가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 강의실에 학생이 100명 있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100명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간 1년입니다. 똑같은 비용 지불하고요. 똑같은 책을 갖고 똑같이 저를 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똑같은 조건인데 넉 달 뒤에 시험을 치니까요. 누구는 1등을 해요. 누구는 꼴찌를 해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이 좋아야지 합격이 쉬워지고요.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집중하시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 기본을 볼까요? 자, 기본을 지키자. 기본에 충실하자. 바로 기본서 당권주의예요. 모든 고시 공부의 철칙입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하건 또는 공인회계사다, 감정평가사다,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시는요. 이 기본서 당권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기본서 한 권 이걸로 승부 거세요. 절대 책을 이것저것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강의하니까 올해 초에 책을 2권을 딱 대놓고 보더라고요. 어떻게 2권을 보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비교하면서요. 시간만 빼들어 먹어요. 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본서는요. 한 권만 믿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절대 기본서 단건주의, 책은 안 그립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 에듀넨 강의 과정이 자, 이원화되었죠. 그래서 A반, B반, 교수진이 2분입니다. 책도 한 권만 보듯이 강의도 욕심내지 마세요.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지 말래 말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논점이 흐려집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특히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합격 수기를 보니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했대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 하나만 딱 결정했어요. 하나만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강의를 맡고 있지만 또 다른 과정은요. 송우석 교수일 겁니다. 그분도 강의 잘하세요. 꼭 제 걸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둘 다 선택해서 편한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결정이 되었다면 계속 하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책도 한 권, 강사도 한 명입니다. 이러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자. 반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공부하시면서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1년 동안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과연 기본서를 몇 회도 몇 바퀴 돌릴까? 이게 마음속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정하세요. 내가 앞으로 내년 10월 달 시험 칠 때까지 기본서를 예를 들면 3회도 하겠다, 5회도 하겠다, 8회도 하겠다, 10회도 하겠다, 20번 보겠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정해보세요. 앞에 번요. 기본서 몇 회도 몇 번 보실래요? 1년 동안에. 5번요. 뒤에 번은요, 선생님? 3회도요. 뒤에 번은요? 5번요. 결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예. 3번 본다. 망합니다. 완전 망해요. 5번 본다. 절대 합격 기대하지 마세요. 첫 시험부터 목표가 잘못됐잖아요. 바로 잡으세요. 자, 기본서 몇 번 보느냐? 10회독입니다. 10회독.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10번 찍었어요. 10번 찍으면 합격합니다. 10번요. 그러면 이제 5회도 가셨죠? 3회도 가셨죠? 네. 절대 합격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목표를 바꿉니다. 한 번 더 몇 번 보시겠어요? 10번. 예, 10번입니다.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0번 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11월, 12월 입문과정이죠. 입문서. 이거 소상가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흐름만 잡고 용어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입문서는 버리세요. 강의는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1월, 2월 달부터 정규 기본서 갖고 수업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정규 수업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기초 과정입니다. 3월, 4월 기본 과정이죠. 조금 레벨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5월, 6월 심학습입니다. 그러면 기본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바퀴 넘어갑니다. 이로써 기본서가 끝이 납니다. 이어서 7월, 8월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9월, 10월인데요. 9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계속 시험만 쳐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달에는 총정리죠. 하루 한 과목 끝내기 특강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합니다. 그럼 결국 자, 이 과정은 입문 과정이니까 무시합니다. 기초만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만 쭉 따라봐도 자, 강의 들으면 책이 한 바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바퀴 넘어가요. 다음에 또 강의만 듣더라도 자, 기본서가 자, 몇 회독 가능하다? 5회독입니다. 5회독.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계속 복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면 몇 회독? 10회독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의 커리큘럼 계속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대로 계속 따라오시면 아주 여유 있게 10회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셨어요. 지금부터 1월달부터 입문과정 마치면서 이대로만 따라가도 저절로 10회독이 되거든요. 10회독 쉬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잘 따라오고 복습 잘하면요 10번 찍는 거예요. 합격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바로 합격 후보입니다. 10번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아주 멋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이 왜 중요한지. 기본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기본만 튼튼하면 60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기본이 약하면요 60이 모자랍니다. 기본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는 무술로 성공을 하려고요. 그럼 나중에 장군이 되겠죠. 그래서 무술로 성공하려고 아주 유명한 큰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사를 만나요. 서성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릴 적에 무술 영화 많이 보시죠? 중국 영화. 성룡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보게 되면 처음에 무술 배울 때 뭐 합니까? 심부름요. 밥하고 물 들어오고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심부름합니다. 처음부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처음에 온갖 심부름을 했더니 이제 가장 무술의 기본 자세를 배웁니다. 그러면 가장 모든 무술의 기본 자세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기마 자세. 이거 있죠. 기마 자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처음에 가장 기본 기마 자세를 배웁니다. 성마 자세예요. 자, 첫날 기마 자세. 이튿날도 기마 자세. 3일째도 기마 자세. 여전히 기마 자세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기마 자세. 2달이 지나가고요. 석 달이 지나가도 여전히 기마 자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동안 배운 한 가지입니다. 뭐? 기마 자세. 2년이 지나갔어요. 또 기마 자세.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죽으라고 배웠는데 기마 자세만 배웠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는 실망합니다. 야, 내가 서성을 잘못 만났구나. 내가 이거 배우려고 2년 동안 이 고생했나? 내가 장구댕이는 걸렸다. 어차피 성공 못할 바야. 죽자 그냥. 죽자. 죽기를 각오하고요. 그래서 그 산의 가장 높은 벼랑 끝에 올라갑니다.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탁 쳐다보면서 그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는데도 착 기마자세요. 예. 기본만 튼튼하니까 기마 자세가 자꾸 1등이 되었어요. 1등. 예.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본만 튼튼하면요. 절대 시험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서 단건주의. 기본을 강조했고요. 다음에는 출제 긴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 초짜예요, 초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이제 무에서 1년 공부 열심히 하자. 뭐죠? 10회도.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10번 찍으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얘가 바로 합격입니다. 10번만 찍으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학기론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프린트 받으셨잖아요. 자, 프린트를 통해서 비록 학기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디가 중요한지 이것보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걸 알아야지 성년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학기론 전체에서 과연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프린터 보시면서 출제 경향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터 제목이 올해 시험이죠. 제28회 학개론 기출문제 경향 분석입니다. 학개론은요, 크게 3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다음에 제2편 강론이죠. 뒷페이지 보시면요, 3편이 감정평가입니다. 크게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편 총론 보게 되면 목차가 2개 있죠. 1장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은 부동산 특성과 속성입니다. 그러면 1편 총론 제목 아래에요. 자, 문항수를 적어줘요. 자, 총론 제목에다가 이렇게 괄호 3 적어주고요. 일반적으로 3문제가 출제가 돼요. 3문제.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4문제 나왔죠. 올해 시험은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요, 여기서 1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요, 출제 형태 1장 개념과 분류에서는요, 3문제 나왔죠. 토지 용어 당연히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다중주택은 학개론보다는 공법에서 다중주택, 주택의 종류를 공부합니다. 공법 문제가 1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한국 표준산업분류, 이것이 의외입니다. 자, 표준산업분류가요, 무슨 법? 통계법. 어떻게 우리가 통계법을 알아야 됩니까? 통계법을. 그래서 통계법에서 올해 시험은요, 통계법이 이 분류가 바로 개정이 되었어요. 몇 차 개정이다? 10차 개정입니다. 원래 10차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에 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원래 개정된 걸 어떻게 압니까? 저도 설마 나오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이 말은요, 암기가 안 되면 알아서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답을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돼요.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자연적 특성이 1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2편 내려가요. 강론. 강론은 양이 많습니다. 학개론의 약 80%, 거의 대부분 문제가 강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가 6개죠.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 3장 부동산 정책, 4장 투자론, 5장 금융, 6장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장을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목차가 2개입니다.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2번 경기 변동입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앞에다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큰 별표 하세요. 자, 큰 별표는요,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항수를 적을까요? 문항수는요, 3에서 5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으면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올해 시험은 5문제가 나왔죠. 올해 시험은요, 많이 나온 겁니다. 1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항수,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을 묻는 문제, 두 번째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세 번째가 가격 탄력성,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차 탄력성과 균형 가격 결정인데요. 글씨가 굵게 돼 있죠. 또 괄호 전화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전화기 그림이 있더라. 전화기 다이얼 보게 되면 숫자가 있잖아요. 얘가 뭘 암시합니까?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학개론 계산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참고로 원래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수요 공급은 탄력성 무조건 특 A급이다 강조했습니다. 균형 가격 특 A급이다 해서 너무너무 강조했거든요. 2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2장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요, 문항수 적어줍니다. 괄호 1 적어주고 1문제가 나와요. 근데 원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냥 이 프린트 보시면서 출제가 안 됐구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29회가 목적이니까요.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필히 나온다고 미리 예상을 하시면서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내년에 꼭 나와요. 다음에 2장 내려가요.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시장은요, 목차가 두 개입니다. 1번 부동산 시장,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요, 문항수를 적어줄래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늘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요, 시장의 종합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게 되면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 그러면 문항수를 적어줘요. 2에서 3 적어주고 도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세 문제가 나왔죠. 이론 문제가 두 문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네요. 이론 문제는요, 지대이론과 도시 공간 구조론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계산 문제는 허퍼의 확률 모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확률 모형도 제가 올리 수업하면서 특 A급이다. 꼭 나올 거라고 강조했거든요. 꼭 나올 거라고. 그래서 꼭 나와버렸습니다. 다음에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큰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원입니다. 문항수는요, 4에서 5 적어주고 너댓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5문제가 나왔죠. 모두가 이론 문제가 되고 참고로 정책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이론 문제만 나와요. 첫 번째가 정책 종합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가 되고요. 세 번째 토지 정책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입니다. 이 5문제가 기본서 범위를 넘어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되면 모두가 득점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4장 내려가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요,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큰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원입니다. 문항수 적어줍니다. 5에서 7 적어주고요.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무려 8문제가 나왔잖아요. 올해 시험은 투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목차 보게 되면 목차가 5번까지죠. 1번 투자의 의,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 3번 포트폴리오, 4번 화폐 시간가치, 자 5번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러면 5번을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요. 투자 분석 기법이 너무 중요해요. 늘 강조합니다. 투자는 최근 시험은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 평균 3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3문제. 비중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제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8문제 나왔죠. 자, 이론 문제가 6문제, 계산 문제가 2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는요. 첫 번째가 투자 위험, 두 번째 운영 수지 분석.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4개를 묶어줘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다음에 비료 분석법 묶어주고요. 요 4개가 바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계산 문제가 2문제인데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법입니다. 단순 회수기간법도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8문제 가운데 투자 분석 기법이 무려 5문제가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강조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이어서 5장 내려가죠.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 중요하죠. 큰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원입니다. 문항수는요. 5에서 6 적어주고요. 6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금융은요. 올해 시험은 조금 적게 나왔어요. 4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론 문제가 2문제, 계산 문제가 2문제죠. 그러면 이론 문제가 금융 종합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주택 도시 기금입니다. 자, 주택 도시 기금은 의외성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바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어요. 이 법은요, 학교론형이 아니고 공법이죠. 아주 뜻밖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요, 자, 준비가 안 된 교재 이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짓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요령으로 푸는 겁니다. 문제가 까다로웠고요. 다음에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바로 원금균등 상환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늘 강조가 되죠. LTV와 DTI 규제하죠. 이를 통해서 대출금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6장 내랍니다.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자, 목차가 4개죠. 1장 부동산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 활동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장 이용활동은요, 문항수를 적어줘요. 괄호 1 적어주고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다만 한 문제지만 아주 빈도가 약해요. 최근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따라서 학교론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용활동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다음에 2장 보게 되면 개발활동은요, 문항수를 적어줍니다. 2에서 3 적어주고 두세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 두 문제가 나왔죠. 이론 문제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묻고요. 두 번째는 민간 투자 방식인데요. BTL과 BTO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장 관리활동은요, 문항수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죠. 자, 안 나온 것 단순히 보지 마시고 예상하자. 원래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꼭 나온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4장은요, 마케팅 활동인데 문항수를 적자면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마케팅 전략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제3편 감정평가론 무척 중요합니다. 큰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원이죠. 문항수 적어줍니다. 6에서 7 적어주고요. 6문제, 7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시험은요, 7문제가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목차가 4개예요. 1장 감정평가 총론, 2장 3방식, 3장 감정평가 규칙, 4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장을 잘 보시면요, 3방식. 제가 늘 강의하면서 3방식은 숫자 그대로 3방식이죠. 문제가 3문제 나온다 해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3문제가 모두가 계산 문제죠. 예, 계산 문제. 첫 번째가 감가율과 사정보증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정율법이다. 자, 정율법 있죠. 정율법은 여지껏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원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들이 이 문제는 찍었습니다. 왜? 공식도 모를 뿐더러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는 정율법도 계산 문제를 다 풀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율법에는 CRN 세 가지만큼은 무조건 풀 수가 있다 해서 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산 문제는요,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율법도 처음으로 출제되었고 일단은 까다로웠습니다. 다음에 수익 가격 묻는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두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경향 분석 프린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보다 내년 시험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왜 분석했죠?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년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내년 흐름을 잡아보자. 그러면 제가 내년 흐름을 예상하자면 이렇게 이제 지금 프린트를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분명히 중요하고 핵심 단어는 이렇게 큰 별표를 붙였습니다. 프린트 보고 별표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몇 개입니까? 5개죠. 학교로는요, 핵심 단원이 몇 개? 5개다. 5개. 자, 첫 번째 불러줘요. 뭡니까? 수요 공급.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투자. 네 번째는 금융. 다섯 번째
감정평가입니다. 학계로 인해서 핵심 다른 5가지가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입니다. 결론, 이 5개만 잘하면 여러분 학교론 점수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요, 수요 공급에서 5문제가 나왔고, 정책에서 5문제가 나왔고, 투자에서 8문제가 나왔고, 금융에서 4문제가 나왔고, 간평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암산 해볼까요? 합쳐서 총 몇 문제입니까? 총 29문제죠. 그럼 잘 보세요. 학계론 40문제 가운데 무려 29문제가 이 5개 파트에서 집중이 되었다. 3분의 2가 넘어요. 네. 그래서 학계론은요, 이 5개 파트를 최대한 집중하시고, 이 5개 파트에서 어떤 경우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출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개 파트를 잘해야 됩니다. 양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5개 파트만큼은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얘만 정리 잘하면요, 학교는 무조건 패스하는 거예요. 5개 파트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 보시면서 5개가 중요하구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학계론이 이 5개 파트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유치해서 다른 과목도 연결하세요. 민법도 공법도 어디가 중요한지 핵심 단원 그걸 짚어요. 핵심 파트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공법은요, 이렇게 제가 짚어준 것처럼 핵심 단원 다 체크 다 해줄 겁니다. 그런 파트를 잘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샵 표시죠. 샵. 처음 보시잖아요. 얘가 뭐냐? 참고로 샵 표시와 똑같은 말이 이겁니다.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리기가 그림이 까다로우니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샵 표시를 합니다. 바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서 올해 시험은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지 쉬어보세요. 총 몇 개 나왔죠? 10문제예요. 엄청납니다.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 올해 시험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골치 아파 어려워. 이거 포기하는 순간 그대로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문제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맨시험은요,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하고 평소에 준비 안 하면요, 합격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1일부터 바로 꾸준히 계산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요,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자, 계산 문제가 좋아요, 싫어요? 보자마자 싫다합니다. 싫어요. 기피합니다.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왜 계산 문제를 싫어할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공부,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내 나이가 40이고 50이니까 공부를 그만둔 지 오래됐잖아요.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하면서 계산 문제 당연히 나이 탓에 싫어합니다. 둘째는요, 이거였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 귀찮고 기피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학창 시절 때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거든요. 특히 학창 시절 때 수학을 못해서. 솔직히 저도 수학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나이가 많고 수학을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고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런데 10문제가 나요. 10문제가. 이제는 계산 문제 기피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라는 벽을 무조건 이겨내야지 1차는 합격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꼭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부터요. 고정관념을 깨끗이 버리세요. 오늘 첫 시간부터요. 계산 문제가 싫다 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가 싫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옛날에 수학을 못해서 계산 문제 부담이 된다.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자, 계산 문제는 수학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렵다 해서 기피한다. 이 생각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요. 결코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 수학 잘 아시죠? 뭡니까? 루트가 나와요. 다음에 로그가 나와요. 다음에 미분, 적분 등등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도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나와요. 그럼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예, 산수. 예, 산수. 예. 꼭 명심하세요. 계산 문제 이꼴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계산 문제는 산수다. 그럼 산수는 뭡니까? 가감성제 아시죠? 가감성제. 가감성제는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가 바로 가감성제가 돼요. 요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가감성제만 아시면 돼요. 가감성제만.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계산 문제요. 가감성제에다가 뭐가 나오느냐? 분수까지는 나와요. 분수. 분수 아시죠? 예. 바로 분수는 분자, 분모. 예. 아시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계산 문제입니다. 분자, 분모 아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2분의 1 많이 보셨죠? 이거 모르면 계산 문제 포기하세요. 그럼 불러서요. 2분의 1은 숫자로 얼마? 0. 얼마? 예, 다 아시네. 0.5. 예. 이게 우리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볼게요. 어렵게. 분모가 2가 돼요. 이제 분자가 되게 어려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우와, 숫자 많다. 예. 그러면 암산 됩니까? 얼마? 바로 계산해버리네요. 3.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10문제가 나와도요. 가감성제에다가 분자 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어려서는 기피할래. 변명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렸어요. 계산 문제는 절대 수학이 아니라 산수다. 그럼 계산 문제는요. 1월달부터 준비하시면요. 통달합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합니다. 계산 문제는요. 손에 익히면 돼요. 자꾸 풀면요. 그대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안 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별거 아니다. 왜? 산수니까. 산수니까. 자, 그래서 출제 경량 보시면서 특히 학교는요. 2개 벽을 넘어야 됩니다. 핵심 단원 정리합니다. 한 번 더. 이건 1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중요한 거니까. 자, 확인합니다. 불러주세요. 1번은 뭐? 수요공급 크게. 2번 정책. 3번 투자. 4번 금융. 5번 감정평가. 이 5개 파트 최대한 집중하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 벽을 넘으시면요. 학교는 무조건 패스합니다. 이어서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 2과목이죠. 학개론과 민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내년 시험을 분석하기 전에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 분석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을 주기 위한 시험일까요? 아니면 시험을 떨구내기 위한 시험일까요? 자격증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절대 자격증요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궈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시험 보세요. 올해 시험 응시자 수가 약 32만 명입니다. 국민고시죠. 수능 다음에 시험입니다. 엄청 많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 뽑을까요? 당연히 11월 말 되면 학교에서 발표가 있잖아요. 지금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대개 우리 시험은요. 이 중에서 한 3만 명쯤 예상합니다. 몇 프로죠? 10%, 10%. 우리 시험은요. 10%를 자격증을 주고 90%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이 붙고 9명을 떨궈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률입니다. 시험을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니까 떨궈내기면 시험이기 때문에 1차 과목은요. 둘 다 시험을 쉽다 이렇게 절대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자, 둘 다 어렵다. 이것도 출제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우면 다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흐름이 1차는요. 한 과목은 어렵고 한 과목은 쉽게 나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내년 시험도요. 한 과목 어렵고 한 과목 쉽게 나옵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 최근 시험을 분석하자면 27회 작년 시험이죠. 28회 올해 시험이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예상하고자 하는 29회 이 시험을 예상하죠. 얘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학개론 어려웠어요. 민법 쉬웠어요. 올해 시험은 학개론이 어려웠어요. 민법이 쉬웠습니다. 요름 잘 보세요. 학개론이 연타 계속 어려웠거든요. 이 말은 뭐냐? 최근 시험은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민법이 어렵게 나왔고 학개론이 늘 쉽게 나왔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종전에는. 그래서 종전에는 민법이 어렵다 3번 어렵게 나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민법이 계속 어렵게 나오다가 다음에 학교는 한 번쯤 어렵게 내고요. 또 민법 어렵고 민법을 까다롭게 내고 가끔씩 학교는 어렵게 냈거든요. 지금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개론 어렵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이렇게 패턴에 넘어갑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무려 올해 시험은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 풀면요. 민법 문제를 시간에 못 푼 내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론이 지금은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올해 시험도요.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실력대로 푸시면 됐다 이 말입니다. 계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다 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산 문제는 다 풀면 안 돼요. 전략은 뭐지? 반은 풀고 반은 버리자. 반타자. 다 풀면 시간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산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흐름은요. 이제 계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은요. 이대로 갑니다. 내년 시험도 올해 시험 대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올해 시험만큼 레벨은 높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이보다 조금은 시험은 쉽게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자, 29회 시험은 올해 시험과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서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다음에 민법은요. 최근에 계속 쉽게 나왔습니다. 민법 시험은 내년 시험은요. 이것이 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레벨로 오시되 민법은요. 올해 시험보다 좀 더 업해서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요 흐름으로 예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출제기량 분석을 통해서 내년 흐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았고요. 다음에 3번 넘어가죠. 세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이 뛰어나면요. 1년 만에 동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